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이달 18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포 17형, 우리는 그냥 화성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화성포라고 합니다. 화성포 17형을 발사해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지금 요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자기 부인 이설주뿐만 아니라 김여정도 데리고 나갔고, 또 특이하게는 그 딸 김주혜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런 괴물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갔을까요? 미사일 발사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아니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런 언론 뉴스들을 보면서 이것은 북한 미사일이 안전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이 괴물 미사일에 가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 운명도 모두 걸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는 사랑하는 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핵탄두를 싣고 미국을 직접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만든 것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딸도 있고 부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화성포 17형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요란하게 떠들고 지금 이제는 마치도 미국을 얼마든지 격파시키고 미국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미국 본토를 말하는 거죠. 본토를 타격하고 쓸어버릴 수 있는 이 괴물 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전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물론 전 세계 지구상에서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절라매고 배를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허리띠를 절라매면서까지 이런 괴물 미사일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정은을 충성뿐만 아니라 절대 숭배라는 말도 썼습니다. 김일성, 김정일한테도 쓰지 않던 숭배라는 말을 김정은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준 김정은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경제 난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는 자면을 부른 대응범 시설론이라는 걸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하는, 그리고 또 우리 이 좌파 언론단체들의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촛불 시위를 하라는 이런 것들도 계속 싣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통일 메아리를 비롯해가지고 대남 대외 매체들에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하는 글을 싣고 있죠. 11월 21일. 경의하는 총비상주의 구상과 결심이 변혁적 실체로 이어지는 것은 과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위대함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광활한 지평을 열어나가는 우리 인민은 지금 당중앙의 뜻과 의지대로 부단히 전진하고 발전해온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고귀한 천리를 되새기고 있다. 경의하는 총비상주의 구상과 결심이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이어지는 것은 과학이다. 왜 과학입니까? 이거 과학이라는 것은 불변한 건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2는 4라는 건 과학이죠, 여러분. 산수이기도 하지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놈과 똑같다는 거죠. 절대 불변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에는 필승불변이며 조선노동당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 그러면서 여기에 그 김정은에 대한 업적, 그리고 김정은이가 했던 70년 역사 일찍이 없었던 혹독한 시련이 겹쳐들었지만 혁명과 건설 전반에서 광명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소중한 성과들이 연혈력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70년 사이에 일찍이 없었던 혹독한 굶주림과 추위와 그리고 이 병마, 전염병에 시달리면서 경제가 파탄돼서 인민들이 호독이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도 김정은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영도 따라 나아갈 때 이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총비상주의 구상과 결심이 위대한 변혁적 실체로 이어지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중앙의 사상과 정대에 절대 충실함, 절대 충성입니다. 함으로써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일도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노동신문을 비롯한 것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자 노동신문 11월 20일 노동신문 조선노동당의 엄숙한 선언, 그리고 이 괴물 미사일 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어제도 선전하고 오늘도 선전하고 매일과 같이 이렇게 이 괴물 미사일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괴물 미사일이 또 한 가지는 자 뭐라고 하는지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오직 우리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강형 무기다. 미국도 없고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라는 거죠. 우리만이, 즉 북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미사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에는 뭐 핵탄두만 해도 수천 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북한은 이 괴물 미사일, 미국 전역 본토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 가진 것은 자기들 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매일과 같이 북한 주민들, 이 굶주림과 이 추위와 공포에, 굶주림의 공포 속에서 호독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민의 이 행복, 이 웃음,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려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구람없이 이어오시고, 그러니까 이 행복, 이 웃음, 밝은 미래, 인민의 이 행복, 굶어 죽는 것이 이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은 고통 속에 빠져서 울음바다가 됐는데, 이 웃음,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려, 굶어 죽는 게 밝은 미래는 아니죠. 지켜주시려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멀고 험한 길을 구름없이 이어오시고 우리 공화국의 국위를 최상의 경제에 올려세우는 민족적 사변들을 연이어 이루게 가시는 절세 애국자 만고의 영웅 김정은 동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만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를 담아 높이 울려 퍼진 위대한 조선의 엄숙한 선언이 행송을 진감하고 있다. 이 지구를 야들은 이들은 이거 행송이라고 합니다. 지구 행송. 지구를 진감하고 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행송이라는 아주 특별한 언어를 썼는데, 단어를.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로.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노동신문,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18일 날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에 대해서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화성포 17형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이 김정은 간의 말폭탄 싸움, 북한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 화염의 분노,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뭐 정말 미국과 강대강으로 가고 굉장했죠. 그때 왜 이렇게 됐냐? 바로 2017년 9월 3일이죠.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전 세계가 아우성쳤죠. 그때 2357호인가 유엔 제재가 열려서 유엔 제재를 결의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2017년 11월 29일, 약 두 달이 지나자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고 요란하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원자폭탄은 이미 전에 5차 핵실험까지 성공했고, 그리고 수소폭탄 9월 3일 실험에서 폭탄을 성공했다.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핵실험은 수소폭탄 핵실험입니다. 핵실험을 발표하고 나서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발표하고. 그리고 11월 29일 날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지요. 이게 먼 거리로 날려보내지 않고 고각 발사해가지고 약 고도 5,000km, 이 거리 한 1,000km 나가게끔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때 10,000km에서 12,000km 나간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성공했고 이제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포합니다.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운반 로켓을 모두 보유했기 때문에 핵무력 완성이라고 전 세계의 조선민주주의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다고 김정은이가 소리치죠. 그래서 발동된 것이 유엔 안보리사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2397호라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표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강력한 지금도 유엔 제재는 바로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해놓고 화성 15호가 대성공해서 핵무력 완성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화성 17형에 집착을 하고 약 20여 번에 달하는 이 화성 17형 발사 실험을 계속했을까요? 계속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이 화성포 17형을 여러 번 발사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한 번은 17호가 아닌 화성 15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어떤 미사일도 밝히지 않고 약
5,000km 나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태평양에 떨어졌죠.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그런데 왜 이렇게 화성 17형을 할까? 처음으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11월 4일 날 발사했던 세 발의 미사일 중에 바로 화성 17형으로 알려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지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고도 2,000km에서 폭파해가지고 낙하했죠. 거리는 100km도 못 가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도 아마 김정은은 참여했을 겁니다. 그때 만약시 화성 17형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더라면 아마 그때 요란하게 성공했다고 할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지난 11월 18일 발사한 화성 17형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면을 다 공개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김여정뿐만 아니라 김정은과 김주애가 맞딸이죠. 이 딸, 약 추정되는 것은 2012년생이니까 11살, 만 나이로 10살입니다. 이 김주애가 동석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아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김주애가 김정은의 첫 번째 아이고 또 장녀뿐만 아니라 첫째이기 때문에 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주애는 로드몬이 2013년 1월 달에 그 해피버스데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때 와서 농구선수가 김정은의 고향 원산인 그 별장에서 로드몬을 환대했는데 그때 로드몬이 바로 이설주와 김정은이 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와서 예뻐하는 자기 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데리고 나왔겠죠. 아들, 딸을 다 데리고 나왔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첫 번째가 이 김주애 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 소식도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뭐 딸이나 아들이나 하는 건 중요치 않죠. 그러나 이 현장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도 이 미사일에 올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기 운명, 김정은 운명도 가족의 운명도 사랑하는 자녀의 운명도 이 미사일과 함께 한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하는 딸도 있고 부인도 있지만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이번에 딸과 이설주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어린 딸한테 설명해 준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린 딸까지 데리고 나와서 대량 살상 무기를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김정은, 그리고 이 대량 살상 무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는 김정은인 것입니다.